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단국대 수리논술 기출문제 심층 분석 형식하고 내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의 기본사항은 시험시간이 120분이에요. 광운대나 아주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이 시험시간이 비교적 긴 대학이죠. 문제는 수학통합교과형 두 문제예요. 그래서 단국대는 시험시간 대비해서는 문제의 수는 적고요. 각 문제당 소문항이 2개에서 4개, 보통 3개, 4개 요 정도의 소문항이 있고요. 출제 범위는 고교과정 전범인데요. 이거 하면 여러분이 또 놀래요. 저 미적분 안 했어요, 확통 안 했어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재작년하고 작년의 출제 경향은 요렇게만 내요. 요렇게만. 여기서만 내고요. 기하 안 내고 수학원 이렇게 안 냅니다. 왜냐면 두 문제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단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게 낼 거냐라고 하면 단연 미적분이고, 요즘엔 확통도 잘 안 내요. 이번엔 확통도 안 냈고 수학2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 시험에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국대 정도라면. 배점은 문제 1번과 문제 2번의 중요도에 따라서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올해는 뭘 냈냐? 수학은 내지 않았고요. 수학원은 삼각함수 약간이라고 적은 거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원위에서의 점의 각 뭐 이런 거 정도 표기하는 거 냈고요. 수학2를 이번에는 처음 많이 냈네요. 왜냐면 교과 과정이 수학 1, 2가 공통 과정이니까 수학2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무게중심을 둬서 3차 함수의 수식 만들기, 접선의 방정식, 미분 가능성, 변화율의 정의를 냈고요. 3차 함수를 여러 개의 조건으로 찾기 해서 출제하였습니다. 단국대의 문제는 약간 그 유형에 있어서 수능하고 좀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 함수 찾기, 이건 마치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데 그냥 수능에 한 22번 같은 문제? 고난도 문제의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좀 더 가깝다? 단국대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바는 이거 열심히 풀면 수능의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살짝, 아니 꽤 많이 있었어요. 역시 올해도 미적분에서 주요한 얘기들을 빠지지 않고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단국대 수리논술은 어느 정도 어렵냐? 단국대는 아주대, 인하대와 더불어서 수리논술 시험의 난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단국대 시험 문제의 어려운 정도를 랭킹으로 따져보면 한양대 정도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국대는 합격컷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나 딱 논술 준비할 때는 생각해봐요.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단국대 논술이 어렵나요? 쉽나요? 사실 어렵다, 쉽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단국대는 단국대 자체의 네임밸류로 모두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국대가 문제를 어렵게 냈다? 혹은 단국대가 문제를 쉽게 냈다? 이런 의미는 지원자들은 단국대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국대를 못 가서 너무 가고 싶어서 단국대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 되는 거지, 단국대 논술이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 고려할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국대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국대 논술 문제는 엄청 어렵다. 문제지를 펴는 순간 숨이 막히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국대는 어떤 대학의 합격컷은 올해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 안 봐도 뻔해요. 30점대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합격컷이. 그러니까 대문항 2개, 소문항이 다 합쳐서 7, 8개 정도 된다면 그 중에 2개 정도만 깔끔하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단국대 수리논술 문제는 어떤 경향을 갖느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단국대 논술 문제는 수능과 매우 친화적이다. 수능 느낌이 문제 안에 물씬 풍깁니다. 마치 수능 모의고사에 21, 22번이나 미적분의 29, 30번 수준의 형식과 내용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고난도 문항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국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많이 낸다? 단연 미적분이다. 요즘에는 수투도 많이 낸다. 기하 낼 거 걱정하지 말고 확통도 출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죠. 수원이나 고1 수학은 간접 출제를 조금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의 주요한 개념들을 빠짐없이 싹 묻는 미적분 중심 대학이다라는 얘기 한번 더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2022학년도 단국대 문제를 다 풀면서 생각을 한 바가 뭐냐면, 와, 이거 다 풀면 수능 수학도 1등급 나오겠네. 그럼 단국대 갈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문제 중에 100점 만점 중에 한 3, 40점 정도 맞으면 합격이란 얘기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문제의 형식은 논술 문제는 기본 형식이요. 무엇임을 증명하시오. 무엇이 됨을 설명하시오. 무엇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증명형, 설명형, 풀이형이라고 하는데요. 단국대는 어떤 값을 구하시오. 복합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오라는 풀이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은 보통 대학들은 대문항 하나 안에 소문항이 여러 개 있죠. 그러면 소문항이 만약에 4개라면 1번, 2번, 3번은 4번을 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요렇게 풀어가야 돼 라는 과정으로서 소문항들이 배치가 돼 있죠. 단국대는 특이하게도 이런 소문항 사이의 연관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항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문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균관대랑은 이런 형식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각각 소문항도 어렵습니다. 보통 논술대학은 맨 앞에 1번 문제는 맛배기로 그냥 빵점 방지형으로 쉽게 노는데 얘는 1번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 문제 풀면서 1번이 어렵다고 놀라지 마세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대학이에요. 상당히 신기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루하시죠? 자, 2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단국대의 시간 관리는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길고 문항수는 적다라고 했죠. 풀이논술 시간의 대망은 연대랑 울산대가 둘 다 150분으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기가 잘못 나왔네요. 150분으로 기는데 그 다음 긴 대학으로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가 120분이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험 시간은 긴데 문제 수는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국대 문제는 정신없이 푼다는 생각보다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논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입해 보면서 120분이면 2시간이나 되잖아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문제 몇 개만, 소문항 몇 개만 잡고 집중적으로 막 숫자 넣어보고 계산해보고 대입해보고 상상해보고 해서 여러분이 답안지 밖에서 5만 가지 짓을 해도 돼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아까 합격점이 아마 40점대, 사실 30점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단국대가 제시하는 자료에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논제 1번에 총 15점이라면 A가 마이너스 R을 제시하면 5점, 다른 거 그 다음 거 제시하면 5점, 정답을 제시하면 5점 이렇게 해서 부분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문제를 다 맞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열심히 모아서 알뜰하게 모아서 그거 가지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우리는 조금씩 점수를 모아서 합격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단국대 수리논술 문제의 출제 경향이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4월이 되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꽃도 피고 되게 밖이 아름답네요. 여러분은 내년에 활짝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니까 힘내시고 힘찬 4월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